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개인 위생,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빠른 시기에 감염되고 빠른 시기에 확진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단한 실험은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가 어떤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한번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코로나 진단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는 특징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질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지를 비롯해서 일반 감기는 이 부위에만 감염 질병을 일으키는데 코로나는 여러 종류의 신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뇌신경 뭐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임상 증세로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절대로 확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질환은 증세로서 특이 바이러스 원인을 확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확진을 하려면은 실험실 검사하고 임상 증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확진을 해야 됩니다. 바이러스의 존재를 찾는 진단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바이러스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이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또 바이러스 자체를 촬영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연구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실험 동물에 키운다든가 바이러스를 세포 배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이게 일반 임상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이 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 또 효소 면역 시험 방법. 요걸 하면 이제 병원에 가면 임상 시험실에서 여러 가지 칼라로 질병 진단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종 확진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실험실 정답은 다 아시다시피 PCR 방법이죠. 요게 요 근래 가장 감도가 높게 그러니까 예민하게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그렇지만은 기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전에는 연구용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실험 동물에 인플루엔자 같으면 여기에 찌르고 또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를 확인하려면은 이런 부위에 유정란에 찔러서 검사하고 또 세포에 넣어서 지금도 연구용으로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임상 실험실에서는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예, 전자현미경 방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동물에 접종해서 세포 배양해서 실험할 수 있고 유정란에 실험할 수 있고 또 응지법, 여기부터는 이제 임상실험실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항체 항원 반응으로 해서 색깔로 진단하는 방법, 여기서부터는 임상진단 방법, 바이러스 핵산을 찾아서 PCR 방법이 이 방법이죠.
예. 근데 이제 뭐 최종 확진하려면은 임상 전문의 또 임상 실험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불과 한 3, 40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대부분의 그 전염병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는 요게 항원, 항체 방법을 연결시켜 갖고 여기 색깔 반응을 일으켜서 봤죠, 이제. 그런데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는 간단하지만은 실험실에서 색깔 반응이 일으키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요게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그래도 한 20, 30년 지금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엘라자 방법이라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속 항원 진단 방법 그러는 거는 이것보다도 더 개선한 방법입니다. 더 개선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정답은 핵산을 찾아내는 PCR 방법이죠. 원리는 여기 작은 양의 핵산만 있어도 이게 자꾸 그냥 정폭을 시켜가고 많은 사이클로 많은 양의 핵산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 바이러스 기원의 핵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방법으로 진단을 하죠. 지금도 이 방법은 최종 확진 방법으로 쓰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보건 전문기관 또 큰 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법. 여기 신속 항원 시험 진단법.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면 가족이 좀 이상하다, 목이 따갑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코로나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약국 같은 데 가서 간단한 그 키트를 사갖고 와서 집에서 그 설명서대로 쭉 이제 따라서 하면은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걸 그 일반인들은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데, 학생들은 그게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참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아주 작은, 세포보다도 더 작고 단백질 크기의 세균의 수백 혹은 수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바이러스를 찾아내느냐,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이 강좌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요 원리는요,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환자 시료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환자 시료를 집어넣으면은 요 환자 시료에 대한 요게 이제 항원이 되고 항체 성분이 있어요. 항체 성분이 이제 칼라를 내는 거하고 이제 표지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보면은 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쫙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 와서 시료가 이거하고 이제 합쳐지고, 요 항체는 여기에 결합을 하고, 또 이 항체는 이 시료하고 시료에 있는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요게 아주 특이한 적색의 칼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조선이 있는데요. 이 대조선은 요 항체에 대한 항체예요. 이 전문 용어로 세컨더리 2차 항체라고 그래요. 이 2차 항체는 여기 이제 실험을 이제 가동시키면은 이게 쭉 와서 여기에 무조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조선은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서 양성을 나타내는 선이 보이면은 이 실험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실험이 대조선에서 선이 없고 칼라가 없으면은 실험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원리로 여기에 여기 시료 중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이게 쭉 모세혈관을 타고 여기 와서 샌드위치 형상으로 결합해서 칼라를 나타내고, 또 이 실험이 제대로 되면은 여기에 있던 그 항체들의 이리 와서 요게 이제 요거는 항원이 되고 제2차 항체하고 붙어갖고 대조선에서 그 특이한 선을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 신속 항원 시험법, 코로나 바이러스 탐지를 위한 신속 항원 시험 방법의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간단하지만은 원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과학에서 과학 시간에 일반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따라서 실험 매뉴얼에 따라서만 해버리면 되지만은, 학생들은 과학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왜 칼라가 여기 시료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여기 왜 특별한 적색의 선이 나타나는가,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그 전문 용어로 크로마토그래피, 니트로셀룰로제 크로마토그래피가 작용을 해서 모세혈관으로 쫙 흐르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머지 혈액 같은 것을 배출하는 탱크가 있고 등등,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설명서인데요. 실험을 하려면은 포장지 아까 그걸 뜯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환자의 코 분비물 시료를 준비한 걸 여기다 넣고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항체, 여기에 대한 항체가 또 색소를 표지한 항체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시료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 둘 다 이렇게 쫙 옮겨갖고 여기에서 결합을 하고, 또 이 실험 이 제대로 된 경우에는 이것이 또 항원이 돼 갖고 이 항체 대조선에서 또 이래 칼라를 나타내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실험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가 추정되는 바이러스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가 있느냐, 그걸 가상하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양성이 되면은 이런 색깔을 보이죠. 이제 양성이 되면 이제 칼라가 둘 다 나타나야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양성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양성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PCR법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보건소 당국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집에서 자가 실험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찾아내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작용 원리 및 아까 작용 원리가 이게 또 더 추가돼야 될 점이, 요게 이제 샌드위치 그래갖고 요게 서로 간에 요게 이제 시료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 싸고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딱 싸고 여기 칼라를 많이 보이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항원에 대한 2차 항체다. 그래서
이 원리는 그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냥 그 설명서대로 쭉 따라서 하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내부에 작동하는 원리를 그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 성상이라든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성상, 또 그 전염병은 꼭 백신으로 관리해왔고, 또 이런 시기의 진단을 빨리빨리 해야 치료비 또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관리하는데도 환자가 더 많은 감염자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염병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전염병이 동물 생태계를 요란시키기 때문에, 소란시켜서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 차단하는 운동에 일반 국민이라든가 학생들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신은 적합한 백신을, 맞춤형 백신을 찾아서 확인하고 적합한 백신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분야라든가 특히 여러 가지 진단 기기는, 진단 방법은 이게 첨단 기술 분야예요. 이게 큰 산업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첨단 과학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전공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와 더불어 제약업, 진단업, 바이러스의 관련 바이오 기술, 이런 분야에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희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